안녕하세요. 아람이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내신 4등급 아들이 수시 버리고 정시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얘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3이라고 하면 4등급 대학생들은 수시하고 정시에 대한 방향을 많이 고민을 하죠. 어떤 학생들은 수시하고 정시를 같이 가져가는 학생들도 있고요. 또한 아예 수시를 버리고 정시 파이터 학생들도 있겠죠. 학부모 입장에서는 정시 파이터가 걱정이 되죠. 워낙 정시에 대한 그런 무서운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재수생이 들어온다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수시로 그냥 안정적으로 대학을 가기를 원하는 게 이제 부모님의 마음이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생들의 생각을 읽어보면 첫 번째로는 이미 학생들은 수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은 끝났다라고 생각하죠. 특히 고3이라고 하면 중간고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기말고사 한 번뿐이 안 남았단 말이죠. 그래서 4등급 대학생들은 3학년 때 성적이 조금 오른다라고 해도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인서울이 아니더라도 수도권에 있는 뭐 가천대나 또는 뭐 동덕여대, 덕성여대, 서울여대, 인천대, 인하대, 막 가톨릭대 이런 대학들을 갈 수 있을까? 근데 못 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시는 이미 대학은 정해졌다. 나는 그 대학은 못 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겠죠. 두 번째로는 내신 올리는 것보다 차라리 모의고사가 쉬울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내신 등급이 1등급, 2등급이 이미 정해져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모의고사를 열심히 해서 올리겠다. 이런 생각을 또 갖고 있을 수 있고요. 수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은 수능을 못 보더라도 충분히 갈 수 있다. 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대학들을 보겠습니다. 4등급 대학생들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가려고 하는 대학들이 뭐 인서울 가면 좋겠지만 인천대나 가천대 또는 서울여대, 동덕, 명지대, 상명대, 가톨릭대, 경기대 이런 대학들을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수시를 끌고 갈 텐데 이미 4등급대로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는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이 밑에 대학들 다시 보면 이제 밑에 수원대, 성공회대나 을지대, 한신대, 안양대. 자, 이 밑에 대학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막 구체적으로 내가 몇 등급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선 알아보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4등급이니까 나는, 인천대를 못 가, 가천대를 못 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게 학생들의 마음일 거고요. 자, 어머님의 생각은 정신 어렵다더라. 그죠? 워낙 이제 무서운 얘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재수생이 들어오는데, 정시를 잘 챙길 수 있겠느냐. 지금 모의고사보다 훨씬 더 떨어진다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시 잘 챙기면서 수능 공부하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죠? 그냥 지금 내신 챙기면서 또 모의고사도 공부해서 수시 정시 같이 가져가라. 물론 이제 수시를 더 원하긴 하지만 수능 공부하면 되지 않나. 근데 이제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왜냐면 수시를 챙겨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동안 열심히 하지 않았으면서 갑자기 웬 정시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이 컨설팅을 하다 보면 대놓고 얘기를 하십니다. 아이 있는 데서 열심히도 안 했는데 갑자기 정시한다고 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수능 망쳐서 수시로 갈 수 있는 대학도 못 가면 어쩌나. 그죠? 그러니까 수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이 뭐 가천대, 인천대 이런 대학이 아니더라도 그 밑에 있는 대학인데 수능을 망쳐서 그 대학들도 수원대도 또는 뭐 한신대도 못 가면 안양대도 못 가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수시 대학보다 정시 대학을 더 못 가면 어떠나 이런 걱정들을 하시게 됩니다. 자, 학생과 부모님의 생각이 전혀 다르게 이제 흘러가겠죠. 그러면서 갈등이 있게 되는데, 자, 다양한 상담의 사례들을 보면서 이제 답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아이와 6개월 넘게 말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컨설팅을 신청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아이는 컨설팅을 와서 거의 말 안 하거나, 또는 부모님만 계속 얘기한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입시의 방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많이 싸우죠. 그리고 말을 안 하거나.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는 컨설팅 도중에 싸우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생은 정시, 부모님은 수시. 이렇게. 그 다음 부모님이 입시를 너무 모르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정확하게 4등급대에서 어딘지, 또는 뭐 학종이 뭔지, 정시가 뭔지, 또는 교과 전형이 뭔지, 수능 최저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랑은 대화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학생들은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은 네 번째로는 부모님이 입시를 너무 잘하는 경우. 이럴 때 첫째를 이미 이제 수시나 정시에서 이렇게 입시를 치러보신 분들은 이제 정말 잘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둘째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번에 입시를 치르신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너무 모른다, 현실을 잘 모른다,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또 이러한 부분들이 아이들과의 그런 갈등이 있게 됩니다. 자, 학생이 처한 이 복잡한 상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수시 중점의 고등학교들이 되게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시 중점, 대부분 정시 중점의 학교들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 대치동이라든지 목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정시 중점의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웬만한 일반고들은 수시 중점의 고등학교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수시 중점의 고등학교 지역에는 당연히 내신 중점의 학원들이 주변에 많이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또 정시를 끌고 가야 하는 강요하는 학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정시를 틀게 되는 이유도 수학학원에서 저한테 정시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정시를 강요하는 학원들도 있죠. 왜냐면 학원 입장에서는 정시를 강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정시를 해야, 그죠? 11월까지, 수능까지 학생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상술이 좀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주변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학원 선생님은 너 정시를 해라, 또는 학원 선생님들도 영어 학원에서는 수시해라, 수학 학원에서는 정시해라, 또 어느 학원에서는 논술 한번 해라. 특히 4등급 때 학생들에게는 정말로 많은 조언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는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애는 또 가천대 약술형 논술을 한다든지, 또 어떤 애는 인문 논술을 한다든지, 어떤 애는 수리 논술을 한다든지, 또 부모님의 의견도 엄마하고 아빠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의견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학생들은 이제 되게 복잡하겠죠? 자, 그 다음 현재 등급, 내신이 모의고사보다 더 높은 학생들이 있고요. 그리고 내신과 모의고사가 동일한 학생도 있고요. 그리고 내신과 모의고사인데 모의고사가 더 잘 나오는 학생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내가 수시하고 정시에 대해서 어떻게 올바르게 결정해야 된다라는 게 사실 정말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상담을 해보면 실제로 학생들은 그냥 정시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수시 버릴 거예요. 특히 이제 지금 중간고사 결과가 잘 안 나왔다든지, 아니면 중간고사의 결과가 지금 이제까지의 등급이랑 4등급이랑 좀 비슷하다든지, 올라야 되는데 오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제 아예 그냥 난 정시로 할 거야, 이렇게 틀어버리겠죠. 자,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첫 번째는 객관적 현실은 수시하고 정시를 상담을 했을 때 수능이 안 나오는 것은 사실이다. 고3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그 등급보다, 그러니까 모의고사보다 수능이 안 나왔던 거는 그냥 객관적으로 고3은 그랬었다라는 통계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수능이 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재수생이 워낙 많이 끼기 때문에. 그 다음 학생의 의지가 확고한 경우는 두 번째로는 말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수능이 안 나오는 건 사실인데 물론 성공한 사례들도 있겠죠. 근데 이미 정시로 공부하고 있는,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부터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내신을 버리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학생들은 말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말릴 수 없는 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수능까지 싸워봐야, 또는 수시를 접수할 때까지 싸워봐야 학생들에게는 사실은 도움이 전혀 안 되죠. 학생의 그런 어떤 입시 입장에서는. 그럴 때는 그냥 밀고 나가셔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학생 또한 갈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거죠. 학생도 수시 정시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엄마도 수시 정시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이렇다라고 하면 제3자가 끼어서 이거에 대한 방향을 정확하게 함께 상담을 통해서 방향 결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고3이라고 하면 맨날 고민해요. 그죠? 수시도 아니고 정시도 아니고 논술도 아니고 세 개를 다 가져가는 학생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 결정이 되게 중요하다. 뭐 할 때는요? 학생의 의지가 확고한 경우는 말릴 수 없다. 근데 학생 또한 갈등하는 경우는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고3이라면 방향 결정이 빠를수록 좋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세 번째 학생이 되겠죠. 학생이 갈등하는 경우에는 그럴 땐 방향 결정을 빨리 하는 게 좋겠죠. 특히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논술을 할 거면 이걸 하냐 마냐에 대한 고민을 매달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누구는 하라, 누구는 하지 말라. 그다음 논술은 복권 당첨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할 거면 빨리 해야죠. 시작을 해야 되고, 안 할 거면 정시에 집중하든 수시에 집중하든 수시의 학종에 집중하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네 가지입니다. 자,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지가 확고한 경우 말릴 수 없다. 그래서 정시 밀고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갈등하는 경우에는 상담이 필요하다 라는 부분들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객관적 현실은 수능이 안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 10명 중에서
그래도 소수의 학생들, 한 두세 명의 학생들은 또 수능에서 정시에서 성공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밀어줘야죠.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빨리 방향 결정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